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토픽을 선정해 주셨는데 바로 이 노예 선박 이야기입니다. 엘라바마주 모빌에서 지난 2019년도에 노예 선박이 발견이 됐는데 그 노예 선박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이름이 클로틸다라고 하는 이제 배인데요. 네. 이 배는 바로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이 불법으로 이렇게 데려온 그 선박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가 1860년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불법으로 되고 금지된 지 52년이 지난 뒤였는데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아마도 이게 제일 마지막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그때 당시에 알라바마주의 아주 부자이면서 비즈니스맨이었던 이 티모티 메이어라는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몰래 납치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이 연방 검사관들도 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눈을 감아주는 하에 몰래 이제 알라바마 베이로 들어온 것입니다. 네. 흑인들을 다 내리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선박에 불도 질러서 파손시키고 바다에 가라앉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나서 160년이 지난 어느 날 2019년 그때 당시 아주 썰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해면이 좀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리포터가 그 선박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예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 이어지면서 샅샅이 조사가 재개되고 그러면서 결국 11개의 그 파손된 조각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 발견되고도 1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결국 2019년 5월 22일 클로틸다가 맞다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후손들도 많이 이제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사는데 그중에 한 청년은 이름이 데런 패럴슨이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클로틸다의 후손자들 협회 회장입니다. 본인의 고조 할아버지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아프리카 이름이 쿠폴리였는데 여기 도착해서 이름을 폴리 앨런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 알렉스 헤일리가 지었던 루츠 생각이 나는 루츠. 그런 진짜 얘기입니다. 뿌리네. 네. 아하.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아프리카 타운이라는 커뮤니티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끌려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유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방이 되면서 이곳에 이제 정착하고 그곳에서 다 후손들이 태어난 곳인데 이곳 이름이 이제 아프리카 타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곳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후손자들이 모여서 선조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딛고 이런 살아남았는지를 얘기하면서 음식을 즐기고 그렇게 한 번씩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 타운에서 또 자라난 성장했던 이제는 나이가 60대가 된 로컬 스포츠 기자는 자기의 이제 경험도 얘기하면서요. 이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얘기를 하면서 한때는 여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붐비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가능한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은 바로 알라바마시에 방금 말씀하신 거 모빌시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독립전쟁이 끝나고 북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흑인이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중에 32명의 노예 생존자들이 세운 마을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흑인이 세우고 흑인이 컨트롤하는 첫 번째 타운이었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그 아프리카 전통에 이제는 미국화를 곁들인 마을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그 농사와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이 호황기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마을의 모습, 교회, 이발소, 여러 가지 가게들이 늘어져 있었고 공리밖에도 생겨났는데 그러다가 이곳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프리웨이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1960년대는 12,000명 정도까지 넘어가던 숫자가 오늘날은 이제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번에 이 선박이 발견되고 나서 지금 관광 붐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엘라바마주 모빌 근처에 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알라바마에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아프리카 타운이 워낙 그 큰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니까 제 생각에는 백인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웨이를 그쪽 길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그쪽 한 가운데를 뚫고 뭐 길을 낸다든지 이래가지고 커뮤니티를 좀 와해시키는 그런 작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우리 LA도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선박이 발견되면서 죽어가던 타운에 신선한 생기가 돌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선박이 발견된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시 이 마을을 또다시 부흥시키고 또 부흥시켜서 이제는 절대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도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도 재정적인 지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지질학적인 분석이 치밀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런 게 자꾸 보도가 되면서 미디어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타운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한 노인이 있어서 한번 만났는데 그 노인이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본인 사진을 찍지 말라고 상냥하게 거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데런 이 젊은이에게 물어봤더니 이곳에 사는 많은 분들이 그 상당히 여전히 수치심을 가지고 산다고 해요.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수없는 굴욕을 겪었던 그 세대 자손들임에도 그 마음속에 그 위축감이라든지 수치심 그런 거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에 노예로 끌려오던 그 초창기 그 흑인들은 배에 완전히 짐짝 싣듯이 싣고 알몸으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싣고 왔다고 하는데 그랬죠. 그러는 과정에 그 인간으로서의 의욕을 상실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선박이 발견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이현주 씨 말씀대로 프리웨이도 그렇습니다만 백인 사회들은 이걸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 전에도 사실 이 클로틸다에 대한 수많은 얘기라든지 살아있는 증언,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필름도 존재했는데 그 선박이 정작 없으면서 증거가 없으면서 백인 사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선박이 발견되면서 이 수십 년 동안의 부정을 뒤집고 이제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신선한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아프리카 타운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관광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 많은 것이 부족한 현실인데 지금 이곳에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네. 아프리칸 헤리티지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클로틸다 안에서 발견된 많은 것도 집어넣고 이 아프리카 타운의 그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그동안 걸어온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커뮤니티에 큰 힘과 희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박물관 안에는 물론 그 원래 그 애초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그 예술 작품들에다가 또 건져낸 선박의 일부들도 같이 전시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디렉터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클로틸다라는 이 선박은 그 긴 노예 역사를 보면 비교적 최근 일이라고 하면서요. 네. 이번에 발견된 그 선박 그런 건 최고의 다큐멘트가 된 기록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조금 아까 프리웨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 타운을 갈라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래서 양쪽 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그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걷는 다리를 건설 계획 중이고 예. 올해 안에 완공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대거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을 예상도 하고 기대를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타운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생활이 절대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해야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흑인 노예 제도가 중단됐던 당시의 미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흑인 노예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08년에 합법적으로는 흑인 노예 수입이 중단됐어요. 근데 그렇지만 플로리다 지역이나 멕시코만 지역은 전역에 불법적으로 이 클로틸다처럼 성행이 되어 오다가 1821년에 플로리다가 미국 영토가 되면서 이 공식적으로는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들어오지 못하자 노예는 계속 필요한데 이제는 미국 안에 있는 노예가 노예를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같은 데서는 흑인 노예들에게 뭐 결혼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출산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1832년엔 이 버지니아주의 백인 우월주의자 이 이름이 토머스 로드릭 드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버지니아주를 니그로를 키워내는 주라고 부르면서요. 최고의 노예 생산 지역이라고 불렀고
1년에 최소한 6천 명 이상씩을 그 주위에 다른 주로 팔고 있었는데 여기서 벌어들인 액수가 이때 당시에 2,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흑인 노예가 수요가 높았던 지역은 이 아주 딥 사우스죠. 알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아나, 텍사스 이런 곳에서는 정말 이 땅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땅이 굉장히 기름지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는 그때 당시 돈이 좀 있는 백인 남성이라면 이곳에 농장을 차리고 노예를 데려가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후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목화 커튼이었죠. 네. 커튼은 엄청난 노동과 손이 필요했는데 가장 저렴한 방법이 노예였는데 이렇게 노예를 이용해서 이때 당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흑인 노예 제도를 당시 백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리화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다 이게 보는 관점이겠습니다만 저도 이거 읽으면서 참 좀 놀라웠는데요. 예. 노예 제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노예 제도는 필요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necessary evil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또 오히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피해를 주고 그 경제적인 여파는 더 클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요. 1820년에 그 미국의 파운딩 파더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이름이 토머스 제퍼슨인데 토머스 제퍼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흑인 제도를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늑대가 내 귀 바로 옆에 있다. 이것을 안아서 품을 수도 없고 안전하게 놔줄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그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흑인 여성을 자기 노예였던 여성과 또 애까지 낳았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나요? 예.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1835년에 프랑스 작가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노예 제도를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이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 제도 없이 여러 인종 사회는 오랫동안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흑인을 해방시켜주면 심한 차별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와 노예 관계로 이어진 인종 차이로 흑인 절대 해방되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북전쟁의 남군의 대표 로버트 리 장군 아시죠? 네. 리 장군이 와이프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썼냐면 노예 제도의 장점을 들었는데 이것은 흑인들을 도의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도와주면서 아프리카에 사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여기 사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은 앞으로 흑인으로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준비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혹시 캘린더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달 2월이 사실 블랙 히스토리 먼스입니다. 네. 참에 이런 얘기를 읽으니까 참 놀랍기도 한데 이 미국 흑인 노예 역사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참 흑인 노예 이거는 정말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오명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는 정말 그 알렉스 헤일리의 루츠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네요. 네. 네. 조만간 이 아프리카 타운을 주제로 또는 소재로 해서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좀 나와서 우리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좀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램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 램스입니다. 고 램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